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여러분도 감염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릴까 하냐면요. 오늘은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법무사 등기 보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법무사 보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법무사 사무소마다 등기 보수가 제각각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등기를 의뢰를 했는데 잔금일 날 법무사인지도 모르고 어떤 직원 같은 사람이 딸랑 그냥 서류만 받아가서 너무 그 서비스에 불만족을 느끼고,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 본인이 직접 등기 의무자를 확인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그런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너무 허술하게 하느냐, 그리고 그 법무사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된 거 아니냐, 따라서 법무사 본직이 하지 않고 직원이 했다면 법무사 보수 일부를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다른 자격사나 다른 사람들이 법무사 보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법무사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좀 약간 다르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법무사인 제가 한번 법무사 등기 보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해서도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는 등기 보수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법무사 본직이 오지 않고 직원이 와서 했기 때문에 법무사 보수를 전액 지급한 건 너무 억울하다, 돌려달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등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수행할 때는 법무사 본직이 잔금 장소에 가서 등기 서류가 맞은지 확인을 하고, 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자인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돼요. 만약 그 절차에서 본인이 왔으면 본인 확인을 하고, 대리인이 왔으면 적법한 대리 권한을 가졌는지 위임장 등을 통해서 매수자가 적법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을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매도인의 등기 필증이 필요해요. 등기 필증이 필요한데 분실하신 분들 등기 필증, 요즘에는 등기 필정보라고 하죠. 이걸 분실한 경우에는 자격자 대리인 법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이것을 또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 필정보를 분실한 경우에는 자격사 대리인인 법무사나 변호사가 확인 서면을 작성합니다. 이 확인 서면이 등기필 정보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 확인 서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만약에 이 확인 서면을 자격사 대리인이 작성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작성한다, 그리고 명의를 대여한 사무장이 작성을 한다, 그리고 그 직인을 찍는다, 그럼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등기가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자격사가 해도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비로소야 매수인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차라리 그때 등기가 안 되면은 그때 빨리 회복할 기회가 있는데 등기가 돼요. 그래서 본직이 이렇게 등기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리고 저도 법무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소송 업무, 가압류, 가처분 여러 가지 등기, 부동산 등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부동산 등기예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법무사나 변호사 본직이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법무사법이나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각 취지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업무는 법무사 본직이 직접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법무사 본직이 처리하지 않고 그냥 직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처리를 한다면 전문 자격사 제도를 둔 취지를 몰각하게 되겠죠. 현장에 나가서 이런 처리를 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검사할 방법이 없어요. 직접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법무사 협회는 반드시 법무사 본직이 등기 현장에 나가서 서류나 등기 의무자를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개사 사무소에서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직원이 계약 절차를 주재하지 않고 중개사무소 소장님들이 본 계약 절차를 주재하죠. 이런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등기 절차에서는 반드시 본직이 수행을 해야 합니다. 본직이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전문 자격사 제도를 둔 의미가 없죠. 뭐하러 비싼 돈 두고 이렇게 전문 자격사 제도를 운영하게 만들겠습니까? 다음에는 법무사 등기보수가 왜 차이가 날까요? 보통 정상적인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 본직이 처리하는 걸로 해서 그 법무사 보수 규정에 맞게 법무사 보수를 책정해요. 그리고 만약에 등기 사무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아야 2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만약에 법무사 본직이 하지 않거나 직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사무장이 명의를 대여받아서 그렇게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직이 하지 않으니까 비용을 높게 받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 책임도 안 질 테니까 우선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본직이 나가지 않으니까 직원을 몇 명이고 고용해서 오늘 등기 사건이 10건이 있다. 그러면 직원 한 서너 명 불러가지고 거기 내보내면 되죠. 그리고 거기 가서 사무소에서는 뭐 이 사람이 법무사인지 직원인지 아니면 무자격자인지 누군지 확인을 하지도 않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중개사 사무소에서 소개를 해줬으면 그냥 소개해줬으니까 어련히 맞겠지 하고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인터넷 앱, 등기 관련 앱, 법무 관련 앱 그런 걸 통해 부동산 등기 보수 견적을 의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마 비용이 현저하게 낮다면은 본직이 아닌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자격사가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견적을 낼 때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하세요. 잔금일 날 법무사나 변호사 본직이 나오셔야 합니다 라고 조건을 단 다음에 한번 견적을 내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비용 내역서의 견적이 달라질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서 수임을 안 하거나 이런 수임을 안 한 경우에는 무자격사가 하는 거겠죠. 명의를 대여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격도 없으면서 부동산 그런 관련 앱 같은 데는 등록하는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그래서 어떤 관련 앱에서는 사고가 한번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뢰를 하셨다면 이제 잔금일 날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잔금일에는 그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무사님이 나오셨겠죠?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님이 나오셨던지 그러면은 반드시 신분증 확인하시고 명함을 반드시 받아 놓으세요. 만약에 법무사나 변호사 명함을 받지 않으면은 나중에 과실상계 대상도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맡긴다면 변호사가 주된 업무가 소장을 작성하든지 준비 서면을 작성하든지 답변서를 작성하든지 서면을 작성하죠. 그 서면을 변호사 본인이 작성했는지 아니면 사무장이 작성했는지 제3자가 작성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작성 현장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등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잔금일 날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나왔으면은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 본직을 확인하고 명함을 받아 놓으세요. 네, 이게 등기 사건을 의뢰한 위임인의 기본적인 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그냥 신경 안 쓰려고 자격사에게 의뢰를 했는데 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네, 이것까지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제대로 과실상계 안 당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직이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비용을 책정했는데 나와보니 직원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본직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잔금일 날 법무사 본직 확인을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과실상계를 당해서 손해배상의 100%를 다 배상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등기 업무를 의뢰하려고 하는데 중개사 사무소에서 내가 아는 법무사 사무소가 있는데 그분에게 의뢰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 그냥 단순히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선택에 따라서 선택한 거니까 그 경우에 소개한 중개사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개사 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소개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등기를 해야만 한다. 다른 곳에서 맡기면 안 된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맡겼다면 그 중개사 사무소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무소가 명의대여라든지 뭐 직원이 운영하는 데라든지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뢰인에게 그 중개사 사무소도 문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에요. 앞에서 궁금해 하셨죠? 그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 사건을 의뢰를 했는데 직원이 와서 그냥 대충 불성실하게 처리를 하고 갔는데 그냥 등기는 됐다. 이 경우 제가 앞에 취지사항 봤을 때 그래도 일정액은 돌려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없어요. 물론 이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 안 해서 그렇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뭐 100% 이긴다 100% 진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제가 만약에 등기 사건을 위임을 받았는데 제가 직접 가지 않고 그냥 직원 보내서 그냥 처리를 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돌려줄 것 같아요. 그냥 수임료를.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독자님께서 판단을 하세요. 네, 오늘은 뭐 명쾌한 답은 아니지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러이러한 점을 들었을 때 반환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